자, 이번 시간에는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첫 번째 단원 분수의 나눗셈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음, 나눗셈은 우리에겐 좀 어렵습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눗셈을 바로 풀지 않고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꿉니다.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 단원의 이름 분수의 나눗셈을 적고요. 선생님이 메모하는 것을 한번 잘 노트에다 메모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자, 나눗셈인데요. 먼저 우리 분수를 이해하는 게 좋겠다. 분수가 무엇인지. 자, 여기서 첫 번째 동그라미 하고요. 여러분 유리수라고 적어볼까요? 유리수. 사실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유리수예요. 그러면 유리수의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유리수란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 합니다. 자,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해요. 한번 적어보세요. 유리수란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자, 그리고 매번 강조하지만 선생님이 알려주는 공부 방법은 개념 중심 반복학습법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개념을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정확하게 암기하는 그런 공부 습관을 가지면 남들보다 한 5분의 1만 시간을 투자하고도 최상의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꼭 암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보통 정수분의 정수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게 첫 번째가 분수죠. 그죠? 근데 사실은 분모에 있는 정수는 1이어도 돼요. 1. 그러면 1분의 정수는 정수잖아요. 모든 정수는 유리수고요. 그 다음에 분수도 유리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유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분수 표현이 있어요. 분수. 우리가 보통 분수라 부르잖아요. 정확하게는 분수 표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소수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수인데 분수로도 표현하고 소수로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5분의 1이 있어요. 얘는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0.2가 됩니다. 또 10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소수를 나타내면 0.1이 돼요. 이 두 수는 같은 수예요. 크기가 같은 수인데 하나는 분수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소수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 분수와 소수를 많이 배우는 이유가 유리수, 분수와 소수를 배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둘을 합쳐서 유리수를 배우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분수를 배우는 거예요.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나눗셈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분수의 곱셈을 알아야 돼요. 자, 분수의 곱셈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분수의 곱셈은 간단해요. 분모끼리 그리고 분자끼리 곱합니다. 분수의 곱셈은 매우 간단해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3분의 2와 5분의 3이 있어요. 자, 그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3. 너무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겠지만 이 분수끼리 곱셈에서는 곱하기 전에 약분을 먼저 합니다.
이제 분모 분자 약분을 먼저 한 다음에 곱해요. 그러면 계산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이제 분수의 곱셈이고요. 자, 드디어 이제 나눗셈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나눗셈을 나눗셈으로 계산하지 않고 오늘 우리는 뭘 이해할 거냐면 나눗셈을 자, 요 화살표 바꾼다는 뜻이에요.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풀 거예요. 역수의 곱셈. 나눗셈을 나눗셈은 우리한테 좀 귀찮아요. 또는 계산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한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합니다. 이거는 초등수학이나 중학교 수학이나 고등수학이나 똑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역수란 무엇일까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역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자, 역수를 알아야 됩니다. 역수라고 적어주세요. 역수는 자, 정의가 뭐냐면 합이 되는 두수? 곱하여 뭐가 되는? 1이 되는 1이 되는. 1이. 그렇지, 아주 잘했어. 지금처럼 암기하면 돼. 아주 훌륭합니다. 그게 개념 중심 반복학습법이에요. 자, 아주 잘했고요.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를 우리는 역수라고 부를 거예요. 역수만 이해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역수는 얼마일까요? 3분의 2의 역수는 3분의 아마 2에다가 3분의 2라고 하셨어요. 2분의 3. 그렇지.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가 바로 역수가 돼요. 그래서 역수의 정의를 알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건 쉬워요. 분모 분자를 바꿔주면 자, 약분되는 걸 한번 볼게요. 분모 3, 분모 2 다 약분되고 남는 것은 1만 남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모든 자연수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4를 볼까요? 4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뭐로 표현할 수 있나요? 1분의 4. 그렇지, 그거예요. 4는 모든 자연수는 분모가 1인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4의 역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분모와 분자를 바꿔주니까 4분의 1.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자연수도 역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곱하면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역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분모와 분자를 바꾼 수가 되고요. 정의는 곱하여 1이 되는 두 수입니다. 자, 이걸 노트에다 잘 메모를 해두고 지금 아주 잘했어. 지금처럼 개념을 암기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그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다 풀려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하기 때문에 수학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개념을 암기하지 않은 채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풀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념에 집중하자. 자, 준비학습으로 볼까요? 자, 활용 문제는 나중에 풀면 되고요. 오케이.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꿀 수 있고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한번 노트에다 계산해 볼까요? 1번은 대분수로 2번은 가분수로 바꿔보자. 네. 자, 가분수로 바꾼다는 것은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는 의미죠.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한다. 9, 28, 7. 그러면 앞에 있는 몫이 위에는 몫이 앞에 자연수가 되겠고 나머지가 분자.
오케이, 됐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네. 이번에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볼까요? 자, 원래는 이 3과 5분의 2라는 것은 3 더하기 5분의 2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정을 연습해 보면 3은 분모가 1인 분수고요. 우리가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통분하지요. 분모를 같게 만드는 걸 통분이라는데, 그러면 1분의 3의 분모 3 분자에다가 5를 곱해서, 곱하기 5. 그렇지. 그래서 공통 분모 5로 만들어 주고요. 15 더하기 2, 5분의 17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크기가 같은 분수인데요. 자, 우리가 크기 같은 분수를 약분과 통분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크기 같은 분수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만드냐면 약분. 혹시 약분이 뭐예요? 약분 지- 자, 괜찮아요. 한 번 더 적으면서 또 암기하자. 원래 까먹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때만 한 번 더 적으면서 암기하는 거야. 자, 약분이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를 분모와 분자. 음,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는 것이에요. 공약수로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 약분이라고 불러요. 자, 이때 만약에 분모와 분자를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얘가 최대 공약수인 경우는 그러면 이 분수는 기약 분수가 되는 거예요. 기약 분수. 자, 네. 그러면 기약 분수가 뭔지 혹시 알아요? 기약 분수란? 끝까지 곱해서 끝까지 약분을 해서 음, 더 이상 나눌 수 없게 만든 오케이. 분수. 자, 알긴 아는데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자, 그럴 때는 한 번 더 적고 암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적어볼까요? 기하 분수. 기하 분수라는 건 뭐냐면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인 분수예요. 자, 이걸 한번 적어보자. 서로소라는 개념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개념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을 끝나고 중학교 수학을 이제 공부할 때 첫 번째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분모와 분자가 서로소인 분수예요. 이거를 우리는 기하 분수라고 하는데, 자, 여기 서로소라는 개념이 또 나왔죠. 자, 그러면 서로소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자, 서로소. 지금처럼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 수업 시간마다 새로운 개념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수학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내가 암기를 해놔야지만 선생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서로소라는 건 뭐냐면 공약수가 1 뿐인 두 수를 말합니다. 서로소란 공약수가 1 뿐인 두 수예요. 서로소란 공약수가 1 뿐인 두 수입니다. 이를 서로소라 불러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3과 4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또 5와 8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이런 수들을 우리는 서로소라 부르고요. 얘를 분수로 나타내면 기하 분수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수학 개념을 하나씩 하나씩 한 땀 한 땀 노트에 잘 필기한 다음에 얘를 암기하는 공부 방법을 습관을 들이잖아. 그러면 수학 시간에 다 이해가 돼요.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수학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되니까. 그래서 이걸 잘 적고 꼭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24분의 18과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것은, 자, 보세요. 24와 18의 공약수를 구하면 되죠. 그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거꾸로 나눗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18과 24를 두 수를 쓰고요. 자, 거꾸로 나눗셈 짝수면 그냥 2로 나눠줘요. 몫을 아래에다 씁니다. 자, 두 번째는 3의 배수네요, 둘 다. 오케이, 끝났다. 자, 왜 끝났냐면 3과 4처럼 이 두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서로소요. 그렇지, 훌륭합니다. 이렇게 암기해 가는 거야. 서로소가 나오면 끝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이 공약수들의 곱, 얘가 뭐냐면 공약수들의 곱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자, 최대 공약수는 equal 2 곱하기 3, 즉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2와 4, 18과 24의 모든 공약수를 다 구할 수 있어요. 두 수의 공약수라는 것은 바로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약수예요. 그래서 6의 약수 뭐가 있죠? 불러보세요. 1, 1, 2, 2, 3, 3, 6. 6. 그렇지. 자, 그러면 18과 24와 18을 1, 2, 3, 6으로 나눈 수들은 전부 다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잘 메모를 해두고요. 이 아래 부분에 공약수 이퀄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고 메모를 해주세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자, 최대 공약수의 약수. 어때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크기 같은 분수는 분모 분자를 2로 나눠도 2로 나누면 12분의 9, 또 3으로 나누면 8분의 3, 6, 18, 3으로 나누면 3, 8에 24, 3, 6, 18, 그죠? 그 다음에 또 4로 나누면 4, 4로 아니 또 2로 4분의 3 하여튼 2로 나누면 기하 분수로도 만들 수 있고 네. 이렇게 크기 같은 분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온 게 또 나오고 그래요.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제 분수의 곱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분수의 곱셈은 역수의 곱셈이요.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하는 거고 아, 분수의 약분 곱셈은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 분모 어 분자끼리. 그렇지. 분수의 곱셈은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한다. 근데 그 전에 뭘 하라고요? 약분이요. 그렇지. 곱하기 전에 약분 이렇게 약분을 한 다음에 곱합니다. 4분의 1 이렇게. 자,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이런 개념들을 잘 메모리해두고 암기를 해두면 하여튼 모든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는 노트에다 정리하고 그냥 암기하면 돼요. 몇 문제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눗셈과 분수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눗셈과 분수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아까 나눗셈을 뭐로 바꾼다고 그랬죠, 우리? 역수의 곱셈. 오케이, 훌륭해요.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나눗셈은 자,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요. 이것만 암기하면 모든 나눗셈을 이제 다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역수의 곱셈으로 바꿉니다.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 첫 번째로 나온 게 3 나누기 4입니다. 자, 3 나누기 4를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볼게요. 자, 한번 써볼까요? 3 나누기 4입니다. 자, 그러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4의 역수, 아까 4의 역수 기억나나요? 뭐라고 그랬어요? 4분의 1. 그렇지, 4분의 1. 그리고 앞에 있는 3도 사실은 1분의 3이죠. 분수예요. 자, 4분의 1. 자, 그러면 두 개의 분수의 곱셈은 어떻게 한다?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한다. 그래서 얘는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나눗셈을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라고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과정을 이해하면 왜 분수가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눗셈의 앞에 있는 수는 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의 뒤에 있는 수는 분모가 됩니다. 자, 이걸 암기를 하는 것보다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4분의 3으로 만들 수 있다. 그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1 나누기 5는 뭐분의 뭘까요? 1 곱하기 5분의 1이 되니까 5분의 1. 그렇지, 5분의 1이 됩니다. 자, 2 나누기 9도 한번 써볼까요? 2 곱하기 9분의 1입니다. 5분의 1. 그렇지,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과정을 일부러 씀으로써 내 개념을 좀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쓰는 거예요. 자, 계속 연습해 보자. 자, 2 나누기 3과 5 나누기 8도 자, 바로 할 수 있지만 이 과정 2 곱하기 3분의 1 이 과정을 거쳐서 써보자. 노트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5 나누기 8도 5 곱하기 8분의 1 이 과정을 거친 후에 8분의 5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이었지 라고 계속 암기가 되면서 이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정을 필기하게 되면 손으로 한 땀 한 땀 쓰는 과정에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2번과 4번도 마찬가지죠. 7 나누기 10도 자, 7 곱하기 10분의 1을 먼저 써본 다음에 10분의 7이요 라고 쓰고요. 6 나누기 13도 6 곱하기 13분의 1이요 라고 쓴 다음에 13분의 6이요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의 나눗셈은 분수가 되는 이유도 알고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연습해 보자. 자, 2번을 노트에다 적고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 보세요. 자, 5 곱하기 12분의 1 12분의 5
자, 그러면 이거 설명할 수 있니? 왜 앞에 있는 자연수를 분자에 곱할까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음, 분모끼리는 곱하면 안 되니까. 비슷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자, 그러면 4번을 가지고 그럼 설명해 보자. 4번을 한번 써볼까요? 네? 자,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볼게요. 써봐요.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면 10 곱하기 15분의 1 15분의 1. 됐죠?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모든 자연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1분의 10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개념을 사용할 거냐면 분수의 곱셈. 자, 분수의 곱셈은 어떻게 하라고요? 분수의 곱셈, 어, 분모랑 분자끼리 곱한다? 자, 다시 한번 쓰면서 암기하자. 이제 개념은 한 번에 암기가 안 돼요. 우리가 영어 단어 스페링이 많은 거는 한 번에 암기 안 되듯이 암기될 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자, 분수의 곱셈, 분모끼리, 그 다음에 분자끼리, 곱한다 이렇게 쓰고 또 암기해 보는 거야. 자, 내가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서 바로 표현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망설이지 말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검색을 해주세요. 그래서 개념을 찾아서 노트에다가 적고 암기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보면서 답변 날 수 있을까요? 자연수는 왜 네? 분자에 곱합니까? 원래 분수의 곱셈이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한다. 그렇지. 그래서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은 자연수의 곱셈을 하는 게 아니라 분수의 곱셈을 하는 거예요. 분모끼리 분자끼리 곱하기 때문에 10을 분자에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네? 이게 바로 개념 중심 반복학습법이라는 거야.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제 분수의 곱셈에서는 곱하기 전에 약분. 그래서 답은 3분의 2가 돼요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어, 이 개념 중심 반복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이야기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수학은 언어예요, 언어.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 수업 시간을 들으면 그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처럼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을 암기하지 않고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활용 문제도 쉬워요. 볼까요? 전자저울로 무게가 같은 클립 5개의 무게를 재었더니 5개가 3g이야. 그러면 한 개의 무게는 얼마일까요? 인데요. 자, 뭐 나누기 뭘까요? 5 나누기 3. 오, 자, 5개가 3g이야. 한 개의 무게는 그럼 3 나누기 5. 그렇지. 전체 무게 나누기 개수. 오케이. 괜찮아요. 실수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그 쓰고 나서 역수의 곱셈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3 곱하기 5분의 1이에요가 되는 거고, 자, 이제 앞에 있는 자연수를 왜 분자에 곱하는지 이해했죠? 그러면 5분의 3이라고 쓰고 g이 되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5번도 보자. 김밥 8줄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김밥 한 줄에 사용하는 재료의 양이 같다고 할 때 각각의 양을 분수로 나타내 보시오. 김밥 한 줄에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김 한 장. 자, 그러면 김은 8장인데 밥은 3공기예요. 그러면 자, 김밥 한 줄에 사용하는 밥은 분수로 나타내면 뭐 분의 뭘까요? 음, 자, 밥. 8장이 한 장이 됐죠. 그죠? 네. 그럼 뭐로 나눈 거예요? 8장이 한 장이 됐어요. 그럼 뭐로 나눈 거예요? 아, 8이요. 그렇지. 자, 그러면 다른 것들도 전부 다 나누기 8을 하라는 거예요. 나누기 음, 8. 전부 다 나누기 8을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밥 공기는 3 나누기 8입니다. 분수로 나타내 보세요. 밥 공기는 분수로 나타내면 8분의 3. 8분의 3. 8분의 5. 그 다음에 달걀도 5 나누기 8이 되니까 8분의 5. 오케이. 8, 4. 자, 2분의 1. 그렇지. 나머지. 분수는 항상 기압 분수만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8분의 1. 어, 원래는 8분의 4였지만 약분해서 2분의 1. 그 다음에 3분 8분의 1. 8분의 1이요. 그렇지.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우리는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분수로 바꾸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자연수의 나눗셈인데 나눗셈 큰 수로 작은 수를 나누어서 대분수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5 나누기 4를 한번 써볼까요? 5 나누기 4입니다. 그러면 과정 역수의 곱셈 5 곱하기 4분의 1로 4분의 1. 바꿔주고요. 4분의 5가 되고요. 자, 이 가분수죠. 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대분수를 사용해요. 중학교 수학부터는 대분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대분수로 고치는 걸 알면 돼요. 그러면 분자를 분모로 나누니까 1과 4분의 1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자, 또 한번 해보죠. 연습해보자. 오케이. 5 나누기 3입니다. 빈칸을 채워볼까요? 5 나누기 3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니까 3분의 1. 3분의 5가 되고 그 다음에 3분. 대분수는 3과, 잠시만요. 1과 1과 3분의 3분의 2. 2. 자, 급하게 빨리 계산할 생각, 그거 필요 없어요. 천천히, 계산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돼요. 자, 이번에는 7 나누기 4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분수로 바꾸니까 손으로 한번 써봐요. 노트에다가 암산할 필요 없어요. 7 곱하기 4분의 1이 되고 7 곱하기 4분의 1. 그러니까 뭐 분의 뭐가 됩니까? 4분의 7. 그렇지. 자, 그러면 분수를 바꾸면 4분의 7이고요. 대분수를 바꾸니까 1과 음, 4분의 3. 그렇지. 이렇게. 계산은
빨리 하려고 하지 마요. 자연스럽게 빨라져요. 손으로 계속 쓰는 공부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자, 잘했고요. 자, 이것도 한번 연습 하나만 해봐도 되겠다. 자, 4번을 한번 어, 분수로 바꾼 다음에 대분수까지 해보자. 노트에다 써보세요. 4와 6분의 5. 오케이. 이제 차례대로 한번 해볼까요?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니까 불러보세요. 29 29 곱하기 곱하기 6분의 1. 6분의 1이고요. 자, 29를 분자에 곱하죠. 자, 그럼 뭐 분의 네. 뭐예요? 6분의 29. 29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다 이렇게 메모를 해서 계산해도 돼요. 29를 6으로 나누니까 몫은 얼마예요? 4, 6, 4, 24 빼니까 얼마야? 5가 나와요. 그렇지, 이렇게 계산해서 써도 돼요. 그럼 4와 6분의 5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처럼 천천히, 그러니까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계산 빨리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계산 빨리 하려고 그러면 실수만 늘어요. 실력이 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처럼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8번 달팽이가 있는데 일정한 빠르기로 1시간 동안 1000cm를 갔대요. 그런데 1분 동안 간 거리는 몇 cm예요? 라고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1시간은 몇 cm일까요? 몇 분일까요? 1시간은. 1시간 60분이요. 그렇지. 지금 분으로 표현했으니까 얘를 네. 60분으로 고치고요. 60분 동안에 1000m를 갈 때, 그러면 1분 동안의 간 거리는 어떻게 식으로 쓰면 될까요? 60초니까. 아니야, 초 아니야, 분이야, 분. 60분에 1000cm를 갔어요. 그러면 1분에는 얼마를 갈까요? 자, 이걸 어렵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럼 잘 네. 봐. 이거 비례식으로 설명해 줄게. 자, 선생님이 요거 비례식 자체를 어렵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한번 써봐요.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비례식.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세요. 식을 어떻게 쓰냐면 앞에 것은 분, 뒤에 점점 대, 거리, 그 다음에 이퀄, 다시 분, 대, 거리. 이렇게 비례식을 만들면 돼요. 자, 음, 볼까요? 맨 처음에 60분의 얼마를 갔다고요? 60분의 60분에 1000cm. 1000cm. 단위는 생략합니다. 자, 이퀄. 지금 우리는 몇 분 동안의 간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1분. 그렇지. 1대 네모. 이렇게 쓰면 돼요. 네. 자, 그러면 비례식 계산하는 방법 알아요? 비례식 어떻게 계산했죠? 어, 자, 이걸 잘 메모하고 또 암기하자. 비례식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적으세요. 네. 외항의 곱, 외항의 곱,
이퀄 내항의 곱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외항의 곱 이퀄 내항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외항이라는 게 뭐냐면 이퀄을 기준으로 바깥에 있는 즉 60과 네모를 외항이라 불러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은 이퀄과 가까운 두 개를 내항이라 불러요.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두 개를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음,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듯이 선으로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써야 됩니다. 자, 얘를 외항이라 부르고요. 내항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외항의 곱 60 곱하기 네모는 내항의 곱 1000 곱하기 1이에요. 자, 여기까지 써봐요. 자, 내가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는 더더욱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내 거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 거예요. 자,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습니다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네모입니다. 자, 우리가 계산하는 건 네모예요. 네모를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을 60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 잘 따라서 쓰세요. 선생님하고 똑같이 써야 돼요. 똑같이 써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분모 분자 약분을 하게 되면 좌변에 네모만 남아요. 따라서 네모는 60분의 1000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1000cm를 60으로 나누면 1분 동안의 간 거리가 된다는 거를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비례식 부분은 많은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개념일수록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더 집중하고 손으로 쓰면서 반드시 암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피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려운 개념이 나오면 더 적극적으로 손을 쓰는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럼 익숙해져요. 그거 비슷해. 이제 스펠링이 긴 영어 단어 암기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네.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오케이?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요 계산해 보세요. 60분의 1000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자, 요 개념은 꼭 나중에 필기해 놓은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꼭 복습을 해주세요. 영상을 선생님이 클래스룸에 바로 올 거니까 영상을 보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해될 때까지 계속 써보는 거야. 계속 보면서 계속 써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잘못 설명한 사람을 찾으랍니다. 먼저 이준이 볼까요? 자, 7 나누기를 분수로 나타낸다 생각해 보세요. 이준이 설명은 맞을까요? 2분의 개가 2분의 7. 음,
자, 네. 나눗셈을 다시 한번 써봐요. 뭐로 바꾸라고요? 역수역집. 불러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자, 불러볼래요? 7 나누기 2는 어떻게 써야 되겠죠? 7 곱하기 2분의 1 그렇지. 7 곱하기 2분의 1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하면 7은 분자에 2분의 7. 곱하니까 2분의 7이요. 7은 분자에 곱하니까 2분의 7. 자, 이렇게 계산 요 개념을 알면 이런 활용 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도현이 볼까요? 그러면 9 나누기 5도 바꿔보세요. 노트에다 쓰고 9 나누기 5를 분수로 바꿔보자. 불러볼까요? 9 곱하기 5분의 1 음, 이퀄 5분의 9. 자꾸 써봐야지 돼. 자, 자연수의 곱셈은 어디다 곱한다고요? 계속 말을 하면서 쓰는 거야. 자연수는 분자에 곱합니다를 계속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어렴풋하게 하는 거 안 돼. 자, 네. 이제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공부 습관을 버려야 돼요. 잘못됐어요. 지금부터는 개념을 명확하게 암기하고 손으로 쓰는 공부 습관을 들이자. 그것만 하면, 그 습관만 들이면 정말 남들보다 적은 시간을 공부하고도 완전 탑랭킹이 될 수 있습니다. 개념이 중요해요. 자, 진우도 볼까요? 한 번 더 써봐요. 8 나누기 7 쓰고요. 8 곱하기 7분의 1이 되겠고, 앞에 있는 자연수는 분자에 곱한다. 그래서 7분의 8이다. 이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진우 맞고 어, 이준이 맞네요. 도현이가 틀렸어요.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였고 하나만 알면 사실은 다 풀리는 문제들이에요. 자, 일단은 녹화 중단할게요.